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조남훈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국제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경쟁에서 이기려고 다른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미국은 2020년 일본, 호주 및 인도 등의 4개국 모임인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의체인 쿼드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에는 미국, 영국 및 호주 등 3개국이 참여하는 오커스 동맹을 출범시켰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러시아와 빈번한 연합군사훈련을 실행하면서 군사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 이후 처음으로 또 다른 대립과 경쟁이 동아시아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런 미중 경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상호방위조약을 미국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미국을 무작정 지원할 수만은 없습니다. 중국이 우리 최대의 경제 무역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절박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중 경쟁의 와중에서 우리의 입지는 그다지 넓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는 우리 말고도 미국의 동맹 또는 협력 국가들이 많습니다. 일본, 호주, 대만, 필리핀 및 베트남 등이 그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은 하나같이 중국과 심각한 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 다오이다오라는 도서를 놓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필리핀 및 베트남은 남중국해 산호섬의 소유권을 놓고 중국과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만은 대만 독립 문제로 인해서 중국과 지속적인 갈등 상태에 있으며 호주는 중국의 석탄 및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맞서서 격렬한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분쟁이 중국과 미국의 동맹국 또는 협력국 사이의 분쟁으로 점차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와중에 출범한 오커스는 미국 중심의 기존 협력체와는 달리 중국에 대한 군사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 등 미중 분쟁에서 미국을 군사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지닌 국가들로 오커스를 구성한 이유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은 중국 대항을 위해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 국가들의 결집을 강조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또는 신규의 미국 중심 협력체가 중국 견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자동맹, 쿼드, 파이브 아이즈가 그것인데요.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규범 기반 질서의 구축을 위해 결성된 안보회의체입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1946년 2차 세계대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국가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맺은 정부 공유 협약이 그 시초인데요. 이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합류해 지금의 구성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영미권의 민주주의 동맹국으로서 5개 국가가 통신망 감시 등을 통해 얻은 외교 안보 관련 핵심 첩보와 민감한 기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는 정보협력체입니다. 최근 미국은 아프간 사태 이후 국제동맹 재정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파이브 아이즈를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 및 협력국이 유사시 미중 군사 대결에서 핵심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대항 의지가 부족하거나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력 전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쿼드에 속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도와서 중국에 대항하려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한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밀접한 경제관계와 자국이 공격받을 때만 군사력을 사용한다는 헌법의 전수방위 원칙으로 말미암아 남중국해나 대만 등의 미중 분쟁에서 자국 군사력을 전개하여 미국을 도울 수 있을지는
100% 확신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맹국인 한국도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북한 위협을 이유로 미중 분쟁 개입을 꺼리기 때문에 유사시 미국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인도 및 아세안 국가 등은 최근에 크고 작은 대중국 분쟁 이후에 중국에 대한 대응 의지를 다지고 있으나 해양 전개 능력의 부족으로 유사시 분쟁 지역에서 미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호주 및 영국이 유사시에 자국을 군사적으로 돕기에 적합한 국가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호주와 영국은 중국에 대한 뚜렷한 대항 의지와 해양 전개에 필요한 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국은 중국의 공세적 행태에 대응하려는 뚜렷한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호주는 최근에 중국의 석탄 및 식료품 수입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도 중국 화웨이와의 20년 파트너십을 깨뜨리고 미국 이외의 국가로는 처음으로 화웨이 5G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등 중국에 대한 강한 대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입법을 앞장서서 반대하기도 하였습니다. 브렉시트와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서 중국은 경제적 보복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이런 정책은 영국의 강력한 대중대결 의지 없이는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에 맞서려는 호주와 영국의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국과 호주는 자국의 경제적 손해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에 맞서려고 할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향후에도 유지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오랜 동맹국인 영국과 호주가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나친 간섭도 영국과 호주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적극 동참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영국과 호주는 대중국 투쟁에 적합한 군사력 전개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국은 2021년 5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출항시켜 인도, 싱가포르, 한국 및 일본 등에 기항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단에 포함된 군함 2척은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의 영국 귀향 이후에도 이 지역에 계속 배치될 전망입니다. 호주 역시 상당한 해양 군사력 전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호주는 UN 평화유지군과 다국적 군 활동 및 타국과의 연합훈련 등의 구축함을 보냄으로써 자국군의 해양 전개 능력을 이미 증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영국과 호주는 기존의 동맹관계, 파이브 아이즈 및 쿼드 등의 활동을 통해서 이미 미국과 호흡을 맞추어서 특별한 신뢰 구축 조치 없이도 상호 신뢰할 만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영국과 호주를 끌어들여서 오코스 동맹을 결성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오코스 동맹은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대결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 명백한데 이런 노력의 핵심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획득 지원 계획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코스 동맹 결성 발표 자리에서 미국과 영국의 최우선 과제는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획득 지원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 국제적인 핵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아왔던 미국의 과거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원칙의 예외를 둬서라도 호주의 해양 전개 능력을 증대시켜서 동아시아 열점 지역 분쟁에서 호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잠수함 기지는 호주 남서부의 펄스에 있습니다. HMAS 스털링 해군 기지입니다. 그런데 미국 싱크탱크인 CSBA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의 연구에 의하면 만약에 동아시아 열점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HMAS 스털링 해군 기지를 출발한
호주의 재래식 디젤 잠수함의 작전 지속 기간은 남중국 해가 11일, 말라카 해협이 14일, 그리고 인도네시아 근해가 28일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같은 기지를 출발한 미래의 호주 핵추진 잠수함의 작전 지속 기간은 남중국 해 77일, 말라카 해협 78일 및 인도네시아 근해 작전 83일 등이라고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작전 기간이 디젤 잠수함의 작전 기간보다 훨씬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미래 핵 잠수함을 보유한 호주는 동아시아 분쟁에서 빠르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미국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에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오커스는 군사동맹을 넘어 다방면으로 중국에 대응하는 동맹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큽니다. 삼국 정상이 오커스를 삼국의 기술, 과학자, 산업 및 군사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인 파트너 협력체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산업적 특성만 놓고 보면 반도체나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서 미국이 호주나 영국과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국과 호주의 산업 구조가 반도체나 연료전지 등의 핵심 부품 공급에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보 및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삼국은 상당한 협력에 이르리라고 예상됩니다. 향후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 미국은 더 많은 국가에 호주나 영국과 같은 유사한 역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인데 우리가 이를 그저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안보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만의 지혜로운 외교안보 정책이 요구됩니다.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연합 대응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및 공급망 협력 요구가 확대되는 형국에서 가치와 관련된 안보 원칙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국익이 달린 문제에는 우리만의 입장을 견지하는 외교 안보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도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